우리 구독자님, 여기에 팥을 두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겁주려고 드리는 말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10분 중 7분에게서 실제로 보는 경우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동지에는 팥죽을 먹고 팥을 집에 두면 돈이 들어온다더라. 그래서 팥을 사오셨죠? 싱크대 아래, 냉장고 위나 옆, 주방 수납장 안, 신발장 안쪽, 방 서랍 속. 어떤 분들은 여긴 아무도 모르겠지 하시면서 침대 밑에 두셨을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물기만 안 닿으면 될 것 같아서, 집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약값이 조금씩 늘고 병원 갈 일이 잦아지고 택배 하나, 홈쇼핑 하나, 자잘한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팥을 둔 뒤부터 안 써도 될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팥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다 두면 오히려 손해보는 자리에 팥을 두셨다는 겁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늦게 알아차리게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어떤 작은 차이가 건강과 돈 흐름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상담에서는 매번 설명해 드리지만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팥은 예로부터 돈을 끌어당기는 물건이 아니라 새는 흐름을 막아주는 재료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 자리나 골라두면 어떻게 될까요? 막아야 할 것만 막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 흐름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집이 괜히 답답해지고 사람 마음이 먼저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그 판단의 끝에는 항상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팥을 두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두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지, 어디에 둬야 제 역할을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부분만 듣고 넘기시면 오히려 반대로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앞부분만 듣고 넘기시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제 팥이 왜 이렇게 자리를 가리는 재료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팥을 두고 나서 이상하게 돈이 새기 시작했다면 대부분은 이 자리 중 하나에 두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히 나쁜 자리가 아니라서 더 많이 실수하는 곳들입니다. 첫 번째, 집 한가운데입니다. 집의 중심은 기운이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자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 같은 곳입니다. 이 자리에 팥처럼 막는 성질이 강한 것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야 할 흐름이 한번 멈춥니다. 돈이라는 것도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어왔다가 잘 돌고 다시 나가고 또 들어오는 이 흐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 한가운데에서 이 흐름을 눌러버리면 들어오는 길도 답답해지고 나가는 길도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괜히 집이 답답해진 느낌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급해져요. 이 조급함이 결국 지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침실은 돈을 모으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을 쉬게 하는 공간입니다. 몸과 마음이 제대로 회복되어야 판단도 바로 서고 그래야 돈 관리도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침실에 팥을 두면 사람의 기운과 팥의 성질이 계속 부딪힙니다. 특히 침대 밑이나
옷장 안에 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자리일수록 더 오래 영향을 줍니다. 잠이 얕아지고 괜히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 이 배치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방입니다. 특히 싱크대 아래나 가스레인지 근처입니다. 주방은 집안에서 재물이 가장 자주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물기와 열기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팥은 습기를 먹기 쉬운 재료입니다. 이런 곳에 두면 눈에 띄지 않게 상태가 빠르게 나빠집니다. 예전 어르신들 말로는 정리 안 된 물건 하나가 집안 돈 흐름을 흔든다고 했습니다. 괜히 지출이 늘고 돈이 모이지 않는 느낌이 들 때 주방 주변부터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화장실 근처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불필요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근처에 팥을 두면 막아야 할 것뿐 아니라 붙잡아야 할 재물 흐름까지 함께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열심히 벌어도 손에 남는 게 없다는 느낌, 이 배치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집 여기저기에 하나씩 나눠두는 경우입니다. 거실에도 하나, 주방에도 하나, 방에도 하나. 밭은 흩어질수록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재물은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돈 흐름이 안정된 집들은 항상 한 곳을 정해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는 분명해집니다. 팥을 두면 안 되는 자리는 사람이 쉬는 곳,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 흐름이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팥이 제 역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단 한 자리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쪽 왼편 구석입니다. 가능하다면 신발장 바로 옆 조금 들어간 모서리 자리면 더 좋습니다. 왜 하필 현관일까요? 풍수에서는 현관을 이렇게 봅니다. 집의 얼굴이자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사람도 물건도 돈의 흐름도 모두 이 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밖에서 쌓인 피로, 조급한 마음, 급하게 움직이는 흐름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걸 그대로 집 안으로 들여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집 안 전체가 괜히 바빠지고 마음이 먼저 급해집니다. 이때 팥이 제 역할을 합니다. 팥은 기운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재료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새는 흐름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관 안쪽에 팥을 두면 들어오는 기운을 집 안으로 퍼지기 전에 한번 정리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왜 가운데가 아니라 구석일까요? 기운은 항상 가운데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집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벽 쪽으로 시선이 갑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석은 흐름이 잠시 머물며 정리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붙잡는 물건은 집 한가운데보다 이런 구석 자리와 훨씬 잘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왼편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예로부터 재물의 흐름을 왼쪽과 연결해 해석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관은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자리이고 안쪽 왼편 구석은 그 기운이 잠시 머물며 정리되는 자리다. 이 자리에 팥을 둔다고 해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괜히 나가던 지출이 줄고 돈 때문에 마음이 덜 급해지고 수입은 비슷한데 남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팥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현관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오히려 흐름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현관에 두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배치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위치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팥을 현관에 두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실수가 시작됩니다. 현관이면 다 같은 현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현관 안에서도 자리는 분명히 갈립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면에 바로 보이게 두는 경우 현관 정면은 기운이 집 안으로 쭉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 길 한가운데에 팥처럼 막는 성질이 강한 것을 두면 들어와야 할 흐름까지 함께 막아버립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선이 턱 걸리는 자리, 바로 그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팥은 보이긴 보이되 존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제 역할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현관 바닥에 바로 두는 경우입니다. 현관 바닥은 집 안에서 습기와 먼지가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팥은 습기를 먹기 쉬운 재료입니다. 바닥에 두면 눈에 띄지 않게 상태가 빠르게 변합니다. 풍수적으로도 바닥은 땅의 기운이 강한 자리라 막는 성질이 과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기운이 정체되고 재물 흐름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작은 선반이나 받침대를 사용해 바닥에서 약 60에서 90cm 정도 올려두는 게 좋습니다. 무릎에서 허리 사이 높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눈에 띄게 꾸며두는 경우입니다. 금박그릇, 유난히 큰 항아리, 여기 팥단지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듯한 배치, 이런 건 오히려 기운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재물은 드러낼수록 세고 은은할수록 모입니다. 손님이 와서 저건 뭐예요? 하고 묻지 않을 정도면 그게 오히려 제대로 된 배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관 안쪽 왼편 구석, 하지만 정면은 피하고 바닥은 피하고 존재감은 줄이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팥의 역할은 훨씬 안정됩니다. 이제 위치는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팥은 어떤 그릇에 담아야 하나요? 큰 항아리가 더 좋지 않나요? 여기서 아주 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재물은 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하지만 풍수에서는 재물은 크기보다 균형과 어울림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집에는 집의 크기가 있고 현관에는 현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보다 그릇이 지나치게 크면 공간을 눌러버립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괜히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그 배치는 이미 과한 겁니다. 재물은 부담스러운 공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편안한 공간에 머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집이라면 손바닥 한두 개 정도 크기, 지름 10에서 15cm 내외, 높이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은 걸로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것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남는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돈 흐름이 안정된 집들을 보면 눈에 띄는 큰 항아리보다 작고 단정한 단지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릇의 재질입니다. 가능하다면 도자기, 옹기처럼 흙으로 빚은 재질이 좋습니다. 흙은 기운을 안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팥에 막는 힘을 부드럽게 받쳐줍니다. 반대로 플라스틱이나 유리, 금속 느낌이 강한 그릇은 기운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테인리스나 유리는 차갑고 빠른 성질이 있어 재물을 붙잡는 용도로는 맞지 않습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화려한 색, 번쩍이는 장식보다는 베이지, 아이보리, 연한 갈색처럼 자연스러운 색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돈을 담는 상자가 아닙니다. 흐름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를 때도 돈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집 현관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가, 이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제 그릇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밭은 한 번 두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언제 정리해야 하는지,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를 모르시면 좋은 뜻으로 시작한 배치가 오히려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들 놓치는 관리와 타이밍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위치도 알았고 그릇도 골랐으니 이제 알아서 잘 되겠지. 그런데 팥은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팥은 곡식입니다.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습기를 먹고 냄새가 배고 기운도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팥을 집에 오래 두는 걸 아주 조심하셨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역할이 끝났다고 느껴지면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는 마음. 풍수에서는 이 마음이 흐름을 가장 많이 막는다고 봅니다.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버리기엔 좀 아까운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팥은 지켜주는 힘보다 정체된 기운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르고 오래 두느니 차라리 안 두는 게 낫다. 그럼 얼마나 자주 살펴봐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겨울철처럼 공기가 건조할 때는 6주에서 8주 정도, 봄, 가을은 그 중간 정도, 여름처럼 습기가 많은 계절에는 4주에서 6주 사이에 한 번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할 때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색이 탁해졌는지, 만졌을 때 눅눅한 느낌이 있는지, 괜히 냄새가 나는지, 이 중 하나라도 느껴지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할 때도 의식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마음으로 한번 정리하고 깨끗하게 치우시면 충분합니다. 그릇은 물로 씻어 잘 말려두셨다가 다음에 다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팥보다 먼저 봐야 할 것, 바로 현관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팥을 두어도 신발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잡동사니가 함께 놓여 있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항상 이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현관을 숨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팥을 둔다고요. 신발은 한 줄로 정리하고 바닥은 한 번 닦고 불필요한 상자나 종이는 치웁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흐름은 절반 이상 정리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겪는 이야기를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부자 이야기 아닙니다.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60대 부부가 사시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상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큰 돈을 쓰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항상 빠듯한지 모르겠어요. 살펴보니 팥을 어디에 두셨느냐 하면 거실 TV장 위였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 큰 항아리에 담아 정성껏 올려두셨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먼저 그 항아리에 걸립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딱 막혀버리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팥을 줄이고 그릇을 작게 바꾸고 현관 안쪽 왼편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TV장 위는 비워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 2달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돈이 덜 나가요. 특별히 아껴 쓴 것도 아니고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월말에 남는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리가 맞았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팥이 돈을 끌어당긴 게 아닙니다. 괜히 새던 흐름을 막아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돈복이라는 것도 이렇게 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소한 지출이 줄고 마음이 덜 급해지고 판단이 차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하나는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팥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리를 알고 과하지 않게 두고 제때 정리하는 이 작은 습관이 생활 전체를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3가지입니다. 첫째, 팥은 돈을 끌어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미 집안에서 괜히 새고 있는 흐름을 막아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두면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둘째, 자리가 전부입니다. 사람이 쉬는 곳,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 물기와 열기가 많은 곳, 집의 한가운데 이런 곳에 두면 돈보다 먼저 사람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면 돈은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셋째, 정답은 하나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쪽 왼편 구석, 정면은 피하고 바닥은 피하고 눈에 띄지 않게 작고 단정하게 제자리에 두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욕심을 더하면 오히려 흐름이 무너집니다.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두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 이게 돈이 남는 집의 공통점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현관문을 한번 열고 안쪽 왼편 구석을 천천히 한번 바라보세요. 신발 하나만 정리해도 좋고 먼지 한 번만 닦아도 좋습니다. 그 순간부터 흐름은 이미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동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동지는 24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한자로 쓰면 동지, 겨울이 극에 이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지는 음이 극에 달한 뒤 다시 양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한겨울이지만 보이지 않는 흐름은 이미 바뀌기 시작하는 날. 이때 집 안 흐름을 그대로 두느냐 한번 정리하느냐에 따라 겨울 내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동지에 괜히 의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팥죽을 쓰고 집안을 한번 정리하고 불필요한 기운을 막아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미신이 아니라 생활의 지혜였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 무렵에 지출이 늘고 몸이 처지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면 그 흐름을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팥을 제자리에 두는 것도 바로 그 역할입니다. 이걸 동지 전후에 해두면 겨울 내내 괜히 새는 돈이 줄고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혹시 이미 동지를 지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겨울 안에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번 방향을 바로 잡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 뉴스나 신문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절기마다 제가 대신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하겠다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집의 겨울이 조금은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올겨울 조급함보다는 안정이, 불안보다는 여유가 천천히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